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전국으로 물류센터로 확장을 한다. 그리고 라스트마일 배송 인력까지 직접 해가지고 뭐 네이버 친구 뭐 시기를 만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물류하는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 근데 이거를 왜 써놨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거 한국경제 기자가 알겠지.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주 6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 한국경제에서 냈고 네이버가 독자 물류 사업을 진출하고 우리도 직배 배송을 한다. 네이버가 물류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업계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 네.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고 물류사와 제휴. 그러니까 기존의 네이버가 이 되게 많은 그 NFA라고 이야기되는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이쪽 물류 기업들이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직접 물류를 하진 않지만 뭐 마치 쿠팡과 같은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단 말이지. 그런 거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전국에 뭐 물류망을 확대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뭐 이 내용은 우리 커넥터스가 한 달 좀 됐나? 한 달 좀 반 정도 전에 먼저 썼던 내용인 것 같아. 이미 물류업계 전체에 소문은 다 퍼진 내용이긴 했지 사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물류센터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닌다. 어느 정도 선까지 얘네들이 보고 있는 거야? 좀 알아보니까 어때? 뭐 일단 최근에 이야기 들리는 거는 다 보고 있다 거의. 뭐 경기 남부, 북부든 가능한 부분들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센터의 규모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실제로 열려 있는 것 같아. 대형 센터 하나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마이크로 형태의 소규모 센터들도 좀 거점들도 좀 여러 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 일단 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를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팩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 사실 근데 이커머스를 하면 수도권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긴 해. 그렇기도 하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다 수도권에서 70% 이상이라고 봐야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사실 서쪽은 좀 고려 대상은 아닌 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옆에가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남쪽 아니면 북쪽인 사실 북쪽도 별로야. 북쪽은 북한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의 물류센터라고 하니까 뭐 경기 북부도 포함될 수 있는데 북부를 굳이 알아볼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긴 하거든. 파주 이런 데가 물류센터가 사실 안 되는 동네야. 지금 이야기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남부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용인 뭐 이런 뻔하지. 진짜로 뻔하고 그래서 이런 부지를 보고 있다. 뭐 부지를 사서 물류센터를 짓는 방안과 뭐 기존 물류센터를 인수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안 등을 고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또 취재한 내용들이 있잖아. 임차해가지고 들어갈 계획인 것 같은데 운영이랑 배송까지 어떤 기업들이 할지도 사실은 정해졌다고 하고 내가 듣기로는 취재를 통해서 듣기로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이커머스 안에서 사실 카테고리가 다양하잖아. 그리고 그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품목이 메인이 되는지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 메인 카테고리도 정해졌다. 신선으로 정해졌다. 신선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네이버가 장보기 물량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고 특히 이제 컬리 엠배송 물량들이 자체 객단가도 그렇고 이제 재구매율도 그렇고 성과가 상당히 괜찮대.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둔 투자가 아닌가. 또 다들 예상하고 있지. 애초에 이게 네이버가 그 엠배송 빠른 배송을 한 게 그 반복 구매 상품들 그 FMCG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상품들을 쿠팡이 생필품이랑 식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아도를 쳐낸 상태라서 이것들을 최대한 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생필품 쪽은 나름 뭐 엠배송에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셀러들을 늘려가면서 확충을 한다. 쿠팡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들도 있잖아. 뭐 제외제당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왔고 식품이 사실 좀 까다로운데 왜냐면 이건 원물 산지에서 바로 가는 초신선 애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이미 네트워크가 있는 컬리에 투자도 하고 제휴도 해가지고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략 카테고리로 쿠팡이랑 그래 내가 그 매주는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그 플레인 요거트 1.8리터짜리를 쿠팡 아니면 컬리 아니면 네이버에서 사 먹는데 가격이 매번 달라지거든. 요거트마다 가격이 달라지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 컬리든 쿠팡이든 네이버든 약간 전략 카테고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장 싼 데에서 가가지고 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 최소 주문에 맞춰가지고 채워놓는데 뭐 그런 역할들을
이미 그 식품이라는 전략 같은 말에서 네이버 좀 하고 싶다. 쿠팡에서 사는 것들을 네이버로 땡겨오고 싶다. 뭐 이런 맥락들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드네. 그래서 그리고 네이버가 물류를 한다. 배경 설명들이 쫙 돼 있잖아. 사실 이게 NFA 탄생과 좀 연결된 이야기이고, 네이버가 물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2021년 아마 7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기억하는구나. 왜냐면 내가 여기 좀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SL라이트라고 이야기해야 돼. 네이버가 자산 투자를 안 하고 물류기업, 연결된 물류기업 통해서 뭐 셀러들이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있잖아. 여기에서 그 이러이러한 물류기업들의 견적을 받아볼 수 있고, 네이버랑 제휴된 물류기업들의 그 견적 받은 다음에 싼 것들 그 선택해가지고 들어가는 뭐 이런 구조였단 말이지. 근데 그게 지금 네이버가 이제 직접 물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바뀔 것인가. 일단 직접 물류를 한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인 것 같고, 직접 물류를 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제휴 물류센 구조로는 좀 한계를 느껴서겠지? 확실히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 네이버 내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 일정한 배송 품질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퍼포먼스를 이제 꾸준하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 것도 결국은 경쟁 쿠팡이랑 하는 거잖아. 그리고 1위였다가 1위 자리도 뺏긴 지 좀 됐지만, 그치. 뺏기기도 했고. 내가 이 공정이 자문하면서 그 데이터를 봤는데 뺏겼어. 뺏긴 지 한 몇 년 됐어. 이제 한 2년차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1위 자리를 탈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위랑 비비려면, 더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면, 물류 경쟁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근데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 협력의 형태로는 네이버가 원하는 수준의 뭐 배송 속도라든가, 뭐 반품 교환이라든가, CS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만족을 못한다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화주들, 그러니까 브랜드랑 셀러들의 물량을 네이버가 직접 계약을 해서 그 계약 구조 안에서 본인들이 계약한 물량을 협력사에 내려주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 그치. 이건 사실 공식화가 된 부분이야. 직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군데랑 하고 있고, 뭐 몇 군데가 있지. 뭐 그 네이버가 투자한 업체들 한 물류기업 중에서 한 2군데 정도 그 3PL 하는 데도 하고 있고, 큰 데들 중에서는 뭐 대한통운이나 퀄리 뭐 이런 데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 배송 품질이랑 물류 단가를 뭐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엑셀라이트 방식의 장단점이 있잖아. 맞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돈이 안 든다는 거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너가 말한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통제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올해의 가장 큰 아젠다였던 것 같고, 그 네이버의 직계약 쪽으로 강화를 하고, 그 네이버가 영업한 물량들을 또 그 직계약 업체들한테 약간 몰아주는, 이게 왜 계속 이야기가 됐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브랜드 스토어든 이런 엠배송에 있는 제휴 물류 회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계속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일단 서비스 품질은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3PL들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 가격 문제가 계속 나왔지. 그치.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브랜드 볼륨이 있는, 물량 볼륨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사물들을 하든 외부 3PL을 쓰고 있는 파트너가 이미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엠배송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노출을 밀어주니까, 이 노출 밀어주는 거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 편승하기 위해서는 물류를 이전을 하든 분산을 하든 뭔가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 엠배송에 있는 파트너 기업들을 쓰기 싫어도 써야 돼. 맞아. 쓰기 싫어도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엠배송이 떴던 거고, 엠배송과 제휴업체들, 뭐 품코든 뭐 테크타카든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도 이뤄냈단 말이지.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이 사실 문제였는데, 이들이 이걸 써가지고 뭔가 이게 엠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수수료를 중간에서 되게 많이 먹거든. 네이버도 한 3%가 떼가고, 그리고 그 네이버와 제휴한 물류 회사도 당연히 이거 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중간 수익을 떼갈 거고, 뭐 심지어 네이버의 그 제휴한 업체가 시스템만 파는 데들이 있어. 뭐 KCTC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런 데들이 뭐 네이버 업체, 그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제휴된 업체들 통해서 시스템을 받고 사용료를 또 내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엠배송을 하려고 자기 내부 물류센터에 따로 별도의 공간들을 할당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물량들은 보냈는데, 이들도 또 이익을 봐야 된단 말이지. 이익을 본 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중간에 택배사도 이익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한진이 대부분 하잖아. 그래서 한진이든 대한통운이든 뭐 택배랑 또 풀피먼트 따로 놓고 봐가지고 물류센터에 작업한
거 비용 따로, 배송 비용 따로, 택배 비용 따로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지. 뭐 이런 구조에서 사실 비용들이 계속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건. 이런 구조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들을 네이버가 비용을 직접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직계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한 단가로 하겠다. 예전에는 사실 파트너사들 비용 다 달랐거든. 얘네들이 알아서 니들이 이제 단가 협의는 해라, 셀러들이랑 이렇게 냅뒀다면 이제는 네이버가 우리가 단가 협의를 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단가 협의한 비용에서 일부를 받아서 해라. 뭐 이런 구조가 된 거지. 그러니까 네이버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직계약으로 나아간 건데 뭐 여기에서 생긴 나름의 문제들이 또 있었을 것 같긴 해. 여튼 이게 중심 전략이고 이것까지는 현재 팩트야. 네이버가 물류센터를 직접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근데 네이버가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직계약으로 좀 뭔가 캥기지 않는 게 있으니까 뭐 애들이 말을 안 듣든 뭘 하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듣지. 대한통운 같은 데는 계속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거든. 얼마 전에 그 새벽 배송 쪽도 뭐 딜리버스라고 새롭게 비딩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원래 그거 대한통운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게 또 잘 대한통운이 안 한다고 거절을 해가지고 그 이유가 있겠지. 뭐 어떤 이유겠어. 뭐 아마 단가가 별로 안 좋았을 거고 캐파가 많이 안 와. 부족했을 수도 있어.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화주사들도 그것도 같이 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마켓이랑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십을 예전부터 유지하고 있고 이 네오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대한통운 쪽에서 맞는 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지. 쓱닷컴의 물류센터.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네이버 말고도 오히려 영향력을 키우는 게 물류기업한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 그래서 막 테크타카나 뭐 이런 품꼬나 뭐 이런 애들도 계속해서 지마켓 스타 배송이라던가 뭐 11번가 슈팅 배송이라던가 뭐 얼마 전 토스 쇼핑에서 도착 보장했는데 이런 쪽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 자체가 사실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지. 네이버 하나만 의존을 하면 네이버가 단가를 너무 깎아먹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좀 의문이었던 게 마지막에 나왔던 전국으로 물류센터로 확장을 한다. 그리고 라스트마일 배송 인력까지 직접 해가지고 뭐 네이버 친구 뭐 시기를 만든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게 내 생각이고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 친구를 그냥 자체적으로 택배 기사로 확장 이 번호판 이슈도 있고 네가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택배 노조가 택배 노조의 영향력이 있고 그 택배 노조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근데 막 국감 끌려가고 막 이런 거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쉽지 않지. 노출되는 거. 그치. 그래가지고 막 그 지금 국무총리단 한성숙 씨가 그때 한창 네이버가 상생 뭐 프로젝트 꽃 해가지고 막 우리는 중소상공인들 SME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아. 이런 이들이랑 같이 막 커 나가는 플랫폼이다 하면서 수수료도 싸게 해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네이버가 많이 컸어. 근데 이 물류 쪽은 필연이야. 이걸 직접 하는 순간 이제 막 배송하면 힘들잖아. 그럼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데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거는 과로사일까 아닐까? 이거 되게 논란되는 이슈야. 그 과로사가 되면 쿠팡처럼 맨날 끌려가는 거야. 그 부분도 항상 이제 부담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네이버는 통제력을 높이면서 비용적인 부담들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와중에 배송 인력 관련해서 본인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되게 골치 아파. 왜냐면 쿠팡도 결국은 쿠팡 친구라는 직고용 인력들 안 뽑은 지 한참 됐고 쿠친들 뭐 지점도 정말 많지만 그거를 결국은 CLS 통해 가지고 계약 형태로 외주 계약 형태로 계속 늘려나가서 지금 그게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았잖아. 물론 여전히 말이 많아. 그 안에서 뭐 추가 노동, 단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뭐 과로 이런 부분들 정말 논란이 많지만 쿠팡은 그걸 그간의 경험이 쌓이면서 뭉개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관련 이슈로 국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과연 이 현장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그 아사리판으로 발을 담글 것인가? 그런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것도 있고 사실 구조적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쿠팡은 직매입을 한단 말이지. 그렇지. 애초에 로켓 배송을 시작을 했을 때 2014년에 시작한 로켓 배송이 상품을 직매입을 하니까 쿠팡 소유권이야.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상품 통제력이 쿠팡한테 있다는 얘기고 네이버는 상품 통제력이 없어. 왜냐면 얘네는 직매입을 안 하거든. 물론 뭐 일부 그냥 네이버가 투자한 브랜드, 인수한 브랜드 뭐 이런 데서 일부 상품을 직매입을 다루기는 하는데 네이버 본체에서 직매입은 안 한다가 기조이고 그 하더라도 몰래 하더라도 그 비중은 굉장히 미미할 것 같거든. 맞지. 얘기는 상품 통제력이 없다는 얘기고. 근데 배송을 왜 직접 해? 물량이 없는데. 쉽지 않아. 물론 셀러들한테 그거를 시켜가지고 너가 무조건 네이버 택배를 써가지고 이걸 해. 그럼 물량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지. 네이버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조직인데 근데 판매자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감으로 가십니다. 그냥 국감으로 가시기 때문에 네이버가 갑질하네? 이런 얘기 나오면 아우 이거 골치 아프거든. 이거 하기 싫거든 이러면. 그 이슈도 진짜 큰 것 같아. 엊그제 내가 듣기로도 이 네이버는 현재 이제 올라가는 네이버 물량, 특히 이제 N 배송 직계약 물량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최대한 핏이 맞는 협력사를 수배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걸 직접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 내부자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파트너가 미우나 고우나 늘어날 거지, 이거를 줄여가면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온다? 가능성이 또 영에 수렴할 것 같다. 그렇지. 그래.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가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직접 배송 사업에 뛰어든다. 뭐 이거는 직접 배송 사업은 잘 모르겠고 그 물류센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센터를 누구한테 운영시킬 것이냐, 그걸 네이버가 직접 할 것이냐, 다른 이들을 시킬 것이냐에 봤을 때는 좀 후자에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기사에서 다룬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네이버가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는 거는 뭐 물류센터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른 친구들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운영 자체도 이미 이야기한 위탁사가 다 선정이 됐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가 직접 물류센터만 마련하고 직접 운영은 다른 데를 시킨다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물류센터 직계약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게 센터 계약을 네이버가 하는데 그 운영하는 주체는 사실상 네이버가 아닐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그치. 매우 크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마련되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이 NFA라고 하는 SL라이트 물류를 계속 하다가 뭐 네이버 N배송 직계약이라는 것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게 계속 문제야. 그러기 때문에 셀러들에 대한 물류 서비스 품질이라던가 혹은 물류 서비스 단가라던가 뭐 이 단가도 품질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쿠팡스러운 괜찮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네이버의 되게 몇 년간의 기조였고 그 기조의 끝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물류를 네이버가 직접 한다. SL라이트 끝이다. 우리는 이제 SL 헤비로 가겠다. 뭐 이런 기조로 나아간다는 건데 사실 완전한 에셋 헤비로 간다는 건 아니고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네이버가 지금 추구하는 그 추구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여기 기사에서 쭉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뭐 SL라이트를 옛날에 했지만 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더 그 에셋 헤비로 가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에셋 헤비라기보다는 통제력 컨트롤이 좀 더 잘 되는 영역으로 간다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전국으로 물류센터로 확장을 한다. 그리고 라스트마일 배송 인력까지 직접 해가지고 뭐 네이버 친구 뭐 시기를 만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물류하는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 근데 이거를 왜 써놨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거 한국경제지 기자가 알겠지.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왜냐면 저러고 미쳤다고 갑자기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제 뭉개진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맞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도 같은 생각인 게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네이버가 여기서 쓴 표현, 뭐 네이버 친구 이런 표현들을 직접 썼잖아. 그런 것들을 실현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고 나도. 그다음에 물류센터를 전국에 확보하는 거는 뭐 1위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쿠팡 로켓 배송의 지분을 N배송이 막 가져오기 시작해. 막 올라가. 그러고 나서야 고민을 할까 말까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FBN이 지금 오픈 베타 서비스 시작된다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그 판매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게 오픈 베타로 열렸어요. 네. 아, 판매자 센터에서 그냥 신청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FBN을 위해서 따로 물류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류사들 센터를 활용하는 개념인가요? 아, 그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가 있다기보다는 그 물류사의 인프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든지 그런 걸로 활용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재고 관리라거나 배송이라거나 이런 거는 이제 물류사에서 이제 담당해서 하시는 거고. 통합 반품센터도 그러면 물류사 통해서 운영하시는 거겠군요. 원래 NFA라고 잘 아시겠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영업사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운영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고용 배송 인력도 채용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보도들 나간 거 저도 봤는데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코멘트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물류센터 구축이라거나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거 맞는데요. 그 직매입이나 직배송 뭐 이런 거를 또 거기에 무게를 두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뭐 직고용이라거나 직배송이라거나 일단은 전혀 진짜 일이 없습니다.